나라를 구한 전투함 판옥선입니다. 그 전투함을 개발한 분은 정걸 장군이고요. 그 전투함을 이용하여 나라를 구하신 분은 이순신 장군이시죠. 판옥선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5년 명종 10년에 판옥선을 제조를 시작하였습니다. 1510년 중종 5년 삼포왜란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해안가에는 왜구의 습격이 잦아졌습니다. 1522년에는 추자도와 동래에서, 1523년에는 안면도에서, 1525년에는 전라도 고성에서, 1555년에는 을묘 외변이 일어나 민가를 학살하고 백성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왜구의 침범이 비만해지자 조정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군선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이 새로운 군선의 개발은 중종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명종 때에 와서야 대형 전함을 만드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왜구의 침입이 더욱 심해지자 전투 중 왜구가 기어올라올 수 없는 높은 배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또한 함포를 설치하여 외선을 파괴하려면 당연히 크고 튼튼한 거함이 필요하여 개발된 것이 이 판옥선입니다. 이 판옥선은 정걸의 지휘하에 제작되었으며 드디어 1555년 명종 10년 9월 16일 명종은 몸소 서강망원정으로 나가서 새롭게 만들어진 군선의 진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때 개발된 판옥선은 훗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지휘하에 외선을 격파하는 주력 함정이 되었으며, 이때 이 판옥선 없이 과거의 맹선으로만 전쟁을 치렀다면 결코 외의 수군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맹선은 단층 선박으로 함포를 설치할 수도 없었으며 군사도 적게 태울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왜적이 배 위로 올라와 백병전이 벌어졌을 시 조선 수군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백전백패를 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구한 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판옥선을 개발한 정걸 장군은 영강 사람입니다. 젊어서 묵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온성부사로 재직하면서 여진족들과 싸워 큰功을 세웠으며 1555년 명종 10년 판옥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2세이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충청수사로 78세의 연사로 통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왔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까지 84세를 일기로 살아계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현역 무인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무장이셨습니다. 판옥선이 개발될 때까지는 조선은 맹선이라고 하여 평상시에는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전시에는 전투선으로 사용하던 배가 있었으나, 이는 전투함으로는 적합치 않아 대형함으로 건조하여 함포를 설치할 수 있는 전함인 판옥선을 개발한 것입니다. 정걸은 이 외에도 불화살이나 대총통 등을 개발한 군사 발명가이시며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7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충청수사로 재직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자 휘하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이때 정걸은 이순신 장군보다 30세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휘하다기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군사 고문으로 활약한 것으로 보이며, 부산포 전투는 정걸이 기획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휘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걸은 수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전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권율의 행주산성 전투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청도에서 배 두 척에 화살 2만 발을 싣고 서해를 경유하여 화살이 거의 떨어져 행주산성의 위기에 처할 무렵 적기에 맞추어 행주산성의 권율에게 전달하였으며 2만 발의 화살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판옥선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옥선은 일반적인 배와 달리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입니다. 이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에 비하여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 연안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하였으며 첨저선에 비하여 속도는 느린 편이나 제자리에서의 회전이나 방향 전환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 짧은 시간 내에 하객진을 펼칠 수 있었으며 한쪽의 포를 다 쏜 다음 제자리에서 선회하여 반대쪽 포를 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다시 포탄을 장전하여 또 다시 회전하여 연속으로 포를 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의 잔함입니다. 당시 판옥선에 한 포를 몇 문이나 탑재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나 탑승 인원을 보면 포수가 25에서 26명, 화약을 장전하거나 포탄을 나르는 화포장이 10에서 14명, 활을 쏘는 사부가 18에서 22명 정도 있었으므로 총포 구멍은 양쪽에 각 10개씩 약 20개 정도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기인 이충무공 전서에 보면 모든 총포 구멍에 총포를 걸고 쉴 새 없이 쟁여 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곧 포를 계속 연속해서 쏜다는 말일 것입니다. 비록 총통 하나가 한 발씩만 발 수 있다 하더라도 포탄을 장전한 포를 갑판에 수십 개씩 미리 장전하여 두고 한 발 쏘고 즉시 빼낸 후 이미 장전된 포를 다시 쏘고 한 번 사용한 포는 다시 장전하여 둠으로써 계속해서 연속 발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는 바퀴가 달린 나무 상자 위에 장전되어 있으므로 무거운 천자 총통이라도 쉽게 밀어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패를 수십 개씩 갑판 위에 비치하여 둠으로써 교대로 연속하여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평저선이다 보니 용골이 없으며 그 대신 길이가 15에서 20m 정도의 굵은 아람들의 통나무 15개 정도를 깎아서 이를 연결하여 배의 바닥을 만들었으며 이 바닥의 앞뒤 좌우를 통판으로 쌓아 그러면 커다란 상자 모양이 되겠지요. 두 개 층의 갑판을 만들었는데 1층의 갑판은 바닥면보다 넓게 갑판을 만들고 그 넓어진 부분의 바닥면을 뚫어 노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배가 나아갈 때는 노를 수평으로 뉘어서 젓게 되어 있지만 전투 중 적선과 스치며 지나갈 때에는 노를 수직으로 세움으로써 적선의 노는 순식간에 전부 부러져 나가 적선의 노는 한 명이 적게 되어 있어 매우 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선의 노는 즉시 부러져 나가 적선은 추진력을 잃게 되지만 판옥선의 노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는 한쪽에 9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노 한 절에 5명씩 붙어서 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속도 또한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층 갑판은 두꺼운 판자로 막아 적의 조총탄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군사들은 이곳 상갑판에서 한포를 쏘거나 화살을 쏘는 등 격건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 오직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곳 상갑판에는 이 배의 지휘관이 안전하게 바다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투를 지휘할 수 있게 판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이 배를 판옥선이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또한 이 상갑판에 돛대 2개를 앞뒤로 설치하여 뉘었다 세웠다 할 수 있어 전투 중에는 뉘어놓아 전투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적의 화공에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적선의 돛은 항상 세워져 있어 아군의 화공에 극히 취약하였습니다. 비록 돛을 접어놓았어도 공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불화살에 좋은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배는 2층 갑판으로 높이가 높다 보니 외적의 강점인 배를 붙여서 적의 배에 기어 올라와 백병선을 벌이는 전투 방식은 일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옥선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며 임진왜란 때 보통 100여 척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나마 이 100여 척도 원균이 7,000량에서 몽땅 말아먹는 바람에 명량 해전 때는 통틀어 13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13척으로 330척의 외선을 물리쳤으니 이는 장군의 탁월한 능력과 판옥선의 뛰어난 성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지휘관이며 뛰어난 전투함입니다.